한적한 시골 마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민박집에서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이 운영하는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늑한 쉼터였죠. 45살의 미정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일어났니? 오늘도 부탁해. 미정의 목소리에 2층에서 내려온 20살 대학생 하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이 민박집에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친딸처럼 아껴주는 미정 아주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죠. 네, 아주머니. 오늘 손님들 몇 분이나 오세요? 글쎄, 예약 확인해 보니까 서너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하늘아.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마당에서는 한 여성이 조용히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햇살 아래에서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 모습은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또 새벽부터 운동하고 있네. 저 아이 정말 대단해. 28살의 이유진은 미정의 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머물며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키 크고 단정한 외모에 항상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유진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하늘은 창밖의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항상 신비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하는 운동도 그렇고 가끔 창고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도 그랬죠. 특히 창고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군화와 작은 배지가 눈에 띄었는데 유진은 그것들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는 예전에 뭘 하셨던 걸까요? 글쎄다. 유진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묻지 않는 게 좋겠어. 다들 사연이 있는 법이잖아. 미정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진 언니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박집 마당에서는 유진이 마지막 운동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사람처럼 말이죠. 운동을 마친 유진은 땀을 닦으며 하늘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화이팅. 네,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평화로운 아침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오후 3시경 민박집 앞마당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4명의 남자들은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특히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목과 팔에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민박집이군. 조상훈, 32살. 청룡파 산하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그는 이 지역 일대를 자신들의 구역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등 전체를 덮고 있는 용 문신과 팔뚝의 한자 문신들이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형님, 여기 정말 한적하네요. 이런 곳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있을까요? 부하 이철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29살의 철우는 상훈을 따라다니며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충실한 신복이었어요. 바보야, 한적한 곳일수록 좋은 거 아니야?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은 놈들이 여기 와서 돈 쓰고 가는데 그 돈이 우리 주머니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상훈의 말에
나머지 부하들도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몇 군데 민박집과 펜션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었어요.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아예 운영권을 넘겨받는 식으로 말이죠. 현관문이 열리며 미정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때의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들의 분위기를 보자 미묘하게 경계심이 스며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들이신가요? 아, 네. 조상훈입니다. 전화로 예약했어요. 상훈은 갑자기 예의 바른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냉기가 흐르고 있었죠. 미정은 내심 불안감을 느꼈지만 손님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 네. 방은 2층에 2개 준비되어 있어요.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체크인을 마친 후 상훈 일행은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은 이들의 시선이 느껴져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저녁이 되자 상훈 일행은 민박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정중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야, 이 동네 정말 조용하네. 우리가 좀 활기를 불어넣어줘야겠어. 맞습니다, 형님. 여기 사장 아줌마도 괜찮고 저 대학생 알바도 괜찮던데요. 철우의 말에 상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밤 10시가 넘어서자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죄송한데요. 다른 손님분들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네요. 뭐, 조용히 하라고? 상훈이 갑자기 일어서며 하늘을 노려봤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하늘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린 게 참 나서는군. 여기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하지만은 뭐가 하지만이야? 상훈이 하늘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세져갔어요. 하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어린 게 예쁘긴 하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잘 봐줘야겠어. 상훈이 하늘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하늘은 무서워서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제발 놓아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 상훈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놓으시죠.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키 큰 여자가 나타났지만 자신에게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세요, 아가씨? 여자가 남자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유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절제된 힘이 느껴졌어요. 하늘은 유진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야야, 이 여자 정말 웃기네. 철우야, 저 여자 좀 데려가서 예의 범절 좀 가르쳐줘. 철우가 유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를 믿고 있었어요. 키 180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철우가 유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죠. 철우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뭐야? 상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를 내며 나머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뭐 하고 있어? 저 여자 하나 못 잡겠어? 나머지 2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유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이들을 차례대로 제압했습니다. 슬리퍼도 벗지 않은 채로 말이죠. 첫 번째 부하는 유진의 정확한 손날치기에 목을 맞고 쓰러졌고, 두 번째 부하는 다리를 걸려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상우는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대체 당신 뭐야? 유진이 상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위협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평화로운 공간을 더럽힌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거죠. 상훈은 뒤로 물러서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등에 새긴 용 문신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거든요.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청룡파 알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둬. 청룡파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 당신들은 불청객이에요. 유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상훈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쉽게 피하며 상훈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관절기로 상훈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놓으라고. 상훈이 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하늘은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유진 언니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니, 대체 누구세요? 유진이 상훈을 놓아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미안해, 하늘아. 무서웠지? 아니에요. 그런데 언니는.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차 2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섰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상훈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경찰관이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부터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경찰관 중 한 명이 유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형사였는데 유진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혹시 이유진 씨? 유진도 그 형사를 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진아? 박도진 형사였습니다. 유진의 과거와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 순간이었어요. 박도진 형사와 유진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민박집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2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이유진, 정말 여기 있었구나. 도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유진을 몇 년간 찾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걱정하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도진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유진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옛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상훈이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우리를 무차별 폭행했어요.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상훈의 말을 무시하고 유진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한 거야? 유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위협하고 폭행하려던 상황,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제지한 과정을 말이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 사람들부터 조사해야겠네. 도진이 상훈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청룡파 소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민박집과 펜션을 접수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조상훈 맞지? 청룡파 산하 조직 행동대장. 요즘 이 지역 민박업소들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20살 여대생 멱살 잡고 위협한 게 피해자야?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이런 인간들을 가장 싫어했거든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됐어, 하늘아. 무서웠을 텐데 고생했어. 유진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언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형사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유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도진이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말 안 했구나? 내 정체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유진아, 이제 숨길 수도 없잖아.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실력을 다 보여줬는데.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늘아,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 궁금했지? 네, 항상 궁금했어요. 나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야.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군대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707이라고? 그 유명한. 그래. 그것도 그냥 대원이 아니라 작전대장이었어. 상훈과 그의 부하들도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조폭들 사이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통했거든요. 전설의 작전대장이었다고? 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20초 만에 바닥에 나뒹굴게 된 거야. 도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여러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어요. 당시 유진의 실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우리 특수부대에서도 전설이었어. 혼자서 테러범 10명을 제압한 적도 있고 인질 구조 작전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지. 하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유진 언니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런데 언니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유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전역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조용히 살기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도진이 상훈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절대 여기 안 올게요. 상훈이 급하게 말했지만 유진과 도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들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 사람들은 연행해야겠어.
폭행 미수와 협박 혐의로. 도진아,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경찰서에서 풀려난 상우는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24시간 만에 석방되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특히 부하들 앞에서 한 여자에게 무력하게 당한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아직도 유진에게 당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이런 굴욕을 당해봤나? 707이면 뭐가 어쩌다는 거야? 전역한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지로 짜낸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진의 실력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 하지만 상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야. 상훈이 휴대폰을 꺼내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님? 저 상훈입니다. 네,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네, 사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상훈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밤이면 서울에서 형님 부하들이 내려온다. 6명이나 되지. 그 중에는 특수부대 출신도 있어. 오, 그렇다면.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버리자. 저 여자뿐만 아니라 그 민박집 자체를 아예 접수해버리는 거야. 한편 민박집에서는 유진이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물건들이었어요. 낡은 군화, 707 배지, 그리고 언니, 뭘 하고 계세요? 하늘이 창고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든 작은 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요? 어제 일이 끝난 게 아니야, 하늘아. 저런 놈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었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유진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유진 언니가 있으면 정말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에는 엄마와 함께 안방에서 자. 그리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네, 알겠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자 민박집 주변이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청각은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유진의 귀에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2대가 불을 끄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왔구나.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민박집의 모든 출입구를 파악했고 가장 유리한 위치도 선정해 두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상훈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 중 몇 명은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달랐거든요. 조용히 해. 깨우면 안 된다. 상훈이 속삭이며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습작전으로 승부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현관에 다가서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밤늦게 웬 손님들이십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 여자다. 저번에 우리를 때린 여자. 철우가 소리쳤지만 상훈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 우리도 준비를 해왔거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체격과 움직임에서는 확실히 훈련받은 냄새가 났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보였어요. 유진이 천천히 민박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싸울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서 해결하죠. 후후, 좋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주겠어. 7명이 유진을 에워쌌습니다. 수적으로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전설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상우는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24시간 만에 석방되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특히 부하들 앞에서 한 여자에게 무력하게 당한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아직도 유진에게 당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이런 굴욕을 당해봤나? 707이면 뭐가 어쩌다는 거야? 전역한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지로 짜낸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진의 실력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 하지만 상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야. 상훈이 휴대폰을 꺼내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님? 저 상훈입니다. 네,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네, 사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상훈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밤이면 서울에서 형님 부하들이 내려온다. 6명이나 되지. 그 중에는 특수부대 출신도 있어. 오, 그렇다면.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버리자. 저 여자뿐만 아니라 그 민박집 자체를 아예 접수해버리는 거야. 한편 민박집에서는 유진이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물건들이었어요. 낡은 군화, 707 배지, 그리고 언니, 뭘 하고 계세요? 하늘이 창고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든 작은 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요? 어제 일이 끝난 게 아니야, 하늘아. 저런 놈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었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유진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유진 언니가 있으면 정말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에는 엄마와 함께 안방에서 자. 그리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네, 알겠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자 민박집 주변이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청각은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유진의 귀에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2대가 불을 끄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왔구나.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민박집의 모든 출입구를 파악했고 가장 유리한 위치도 선정해 두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상훈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 중 몇 명은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달랐거든요. 조용히 해.
깨우면 안 된다. 상훈이 속삭이며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습작전으로 승부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현관에 다가서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밤늦게 웬 손님들이십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 여자다. 저번에 우리를 때린 여자. 철우가 소리쳤지만 상훈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 우리도 준비를 해왔거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체격과 움직임에서는 확실히 훈련받은 냄새가 났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보였어요. 유진이 천천히 민박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싸울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서 해결하죠. 후후, 좋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주겠어. 7명이 유진을 에워쌌습니다. 수적으로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전설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서 벌어진 대결은 그야말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7명이 한 명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유진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가자. 하나씩 상대하면 당한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남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7명이 동시에 유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실전 경험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유진은 몸을 낮추며 다리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유진은 그 반동을 이용해 두 번째 공격자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어요. 완벽한 연계 동작이었습니다. 이런 세 번째 공격자가 뒤에서 유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복부를 강타했어요. 으악! 해병대 출신 남자가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실력이 있었어요. 유진과 몇 차례 타격을 주고받으며 버텨냈거든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군. 하지만 707과는 급이 달라. 유진이 말하며 페인트 동작을 섞어가며 공격했습니다. 왼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해병대 출신 남자가 균형을 잃는 순간 유진의 정확한 손날치기가 그의 목덜미를 강타했습니다. 끝. 그가 쓰러지자 나머지들은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상우는 자신이 데려온 전문가들이 이렇게 쉽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상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어요. 좋아. 맨손으로 안 되면 이걸로. 칼을 든 상훈이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유진에게는 무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유진이 상훈의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꺾으며 압박했어요. 아, 아파. 놓아. 칼 떨어뜨려. 싫어. 상훈이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유진의 관절기는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결국 상훈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너 같은 놈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유진이 상훈을 바닥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자랑스러워하던 등의 용 문신이 흙바닥에 눌려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항복할게. 상훈이 겨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이 경찰차를 이끌고 도착한 거였어요.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민박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괜찮아? 응, 문제 없어. 도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7명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 실력은 여전하구나. 예전만 못해. 좀 둔해진 것 같아. 이게 둔해진 거라고? 그럼 예전에는 얼마나 무서웠던 거야. 경찰관들이 상훈 일행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흉기를 사용한 폭행 미수와 집단 폭행 시도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몇 년은 못 나올 거야. 특히 칼까지 사용했으니까. 도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박집 안에서 미정과 하늘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다쳤니?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늘이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미안해, 하늘아. 무서웠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언니가 있으니까.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도진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유진아.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야. 민박집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박집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언니, 아침 운동 나가세요? 하늘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일상적인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그 운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응, 몸이 좀 굳은 것 같아서. 유진이 운동복을 입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로 인해 오랜만에 몸을 제대로 써봤거든요. 예전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너도? 네,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야 언니처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유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가자 미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엄마. 유진과 하늘이 함께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에게 미정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딸이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제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유진이 미정과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고요. 하늘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희가 언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조금 긴장했지만 곧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아, 나야. 도진이. 문을 열자 도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진은 이제 이 집의 은인이었거든요. 하늘이도 안녕.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아? 네. 언니가 지켜줘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도진이 유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구나. 뭘? 참 좋은 소식이 있어. 상훈 일당 전부 실형 확정됐어. 몇 년은 못 나올 거야. 다행이네. 그리고 청룡파 본조직에서도 선을 그었대. 더 이상 이 지역에는 안 건드린다고.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도진아. 유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뭐? 고마워. 정말로. 우리 사이에 무슨.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야. 도진이 어색하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거야? 응. 이제는 진짜로. 좋아. 그럼 나도 가끔 놀러 와도 되지? 하늘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형사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유진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 소중한 사람들,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간판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정말로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네요. 하늘이 중얼거렸고 유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응, 새로운 시작이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박집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입소문을 타고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하늘이 예약 대장을 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진에게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가 기뻐하시겠어. 유진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유진아, 하늘아, 점심 먹어. 미정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우와, 냄새 좋다. 하늘이 먼저 달려가자 유진도 따라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던 중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손님들의 방문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밝게 인사하며 나갔고 곧 돌아왔습니다. 언니, 형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복을 입고 오셨네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진이 평상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도진아, 오늘 쉬는 날이야? 응. 그런데 유진아. 도진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부탁이 있어서. 부탁?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같이 밥 한번 먹을까? 그냥 우리 둘이. 유진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도진의 의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도진아. 아,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늘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언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유진아.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유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만 매여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우리 가족들이 만든 도시락 가져갈게. 어때? 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고야. 하늘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언니, 제가 특별한 도시락 만들어 드릴게요. 나도 도와줄게. 미정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오랜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간단하지만 단정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미정이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유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행복하렴. 유진이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도진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함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여기 좋다. 그치? 나도 가끔 여기 와서 생각 정리하곤 해.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미정과 하늘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우리 엄마와 하늘이가 만든 거야. 정말 따뜻한 가족이구나. 도진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그 소중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유진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미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아니라, 알아. 내 마음.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가져보자. 나도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야. 정말? 응, 정말. 두 사람이 조용히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 현재의 일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소한 꿈들까지. 해가 저물 무렵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과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하늘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았어. 유진의 단순한 대답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이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평화롭다. 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하늘이 말했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고생 많았지. 이제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유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한테 좀 더 제대로 된 호신술 가르쳐 줄게. 정말요? 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나쁜 일에는 쓰면 안 돼. 당연하죠. 저는 언니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데만 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박집 위로 떠오른 달빛이 이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유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묻어두고 앞으로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민박집의 간판 위로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밤이었고 더 평화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민박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상훈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청룡파 본조직마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전설의 특수요원 이유진은 이제 진짜 평범한 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와 함께 운동하며 어머니 김미정과 함께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박도진 형사와의 새로운 시작도 때로는 진짜 영웅이란 화려한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유진의 새로운 임무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는 그 어떤 작전보다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전설은 여기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여행과 함께 해주세요.